복지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올해 1월 서기관으로 승진 후 천안시 복지정책국장으로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윤은미 국장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1월 복지정책국장으로 승진을 해서요. 현재 천안시 서기관들 중에서는 유일한 여성이시거든요. 네, 늦었지만 서기관 승진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공직자로서 서기관의 자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천안시 서기관 중 유일한 여성으로 개인적인 의미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분야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국은요, 천안시 복지정책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 부서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복지정책국은 총 5개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두텁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집중합니다. 외부 기관 및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의 권익 보호는 물론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출산, 장려, 일가정 양립, 폭력 피해자 보호 등도 중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은 미래의 희망이다 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 성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현장 중심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는 2023년 노인장애인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부서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정책국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의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서비스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네, 다양한 일을 하고 계셔서 아마 어깨가 좀 무겁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승진 이전에도 다양한 복지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간 현장에서 본 천안시의 복지 정책과 또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서 본 천안시의 복지 정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제 직접 시민을 마주하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펼치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서는 더 넓은 시야로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제도, 구조가 잘 맞물려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현장이 사람을 보고 느끼는 곳이라면 정책은 시스템을 통해 사람을 도와야 하는 곳입니다. 두 관점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반드시 만나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완성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복지정책국에서 특별히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 시는 지난 5월 15일 기준으로 인구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 승격 이후 62년 만에 11배가 넘는 수치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성장으로 생각되지 않고 사람이 모이고 또 머물고 싶어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복지정책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저출산 극복 및 돌봄 체계 구축을 복지의 중심축으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는 행복안부 365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1:1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75세 이상이었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도 65세로 확대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안부 확인을 거부하여 사회적 보호가 어려웠던 사례의 경우도 AI를 활용한 안부 살핌 서비스를 적용함에 따라 신청에 의존했던 복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 구조를 위해 출산 및 돌봄 정책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상향하여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육 환경 변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8개소가 개소하여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를 내년까지 20개소로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돌봄센터를 단순 보호 기능을 넘어 교육과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돌봄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독서 프로그램, 로봇 창의 융합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4개소로 운영 중인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는 어린이집도 7월까지 2개소를 더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나 긴급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과 장애아를 위한 통합 보육시설도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돌봄 또한 하나의 큰 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천안시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통합돌봄센터에서는 현재 183명의 어르신께 방문가사, 외출동행, 안심생활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익숙한 공간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기반 복지 구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리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나 체육활동, 단체활동,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복지관 2층 야외 옥상을 활용한 다목적 강당 증축을 계획하였고 올해 구조 안전 진단과 건축 기획 용역을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복권기금 8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들 또한 주간이용센터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누리별 장애인 복지관 내 목욕탕을 개조하여 주간이용센터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출생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정책국은 다양한 분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주안을 두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준비하고 계신 게 많아서 올해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끝으로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입니다.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전 과정에 돌봄이 닿는 도시 천안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늘 시민 곁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따뜻한 행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천안시를 위해서 좀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